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숨긴 인격, 마주하게 되는 순간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인간의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을 이루며 습관은 인품을 이룹니다.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품위를 유지하고자 자신의 본능적인 인격은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 등을 주로 다루는 스페인 온라인 잡지 원더풀 마인드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어떤 순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 사람이 숨긴 인격, 마주하게 되는 순간 5가지. 첫 번째, 경쟁할 때. 게임을 통해 경쟁을 할 때 승리에 대한 열망은 무의식적으로 인격이 나옵니다. 게임을 통해 경쟁을 할 때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무의식적으로 인격이 나옵니다. 특히 게임에서 졌을 때 목소리의 크기, 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감정과 충동 조절력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인과 경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애인한테도 지는 걸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애인이 자기보다 잘 됐을 때 특히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은 대학생 66명을 모집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에게 시나리오 하나를 보여줬어요. 시나리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애인은 같은 심리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학기 말 성적에서 당신은 B, 당신의 애인은 A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여준 후 연구진은 애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참가자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애인이 자신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유독 안 좋은 반응을 보인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애인을 향한 애정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연구진은 이 참가자들이 어떤 성향인지 알아봤는데요. 그들은 바로 회피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회피형은 어렸을 때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나 일체감 역시 낮은 편이고요.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피형은 공감 능력과 일체감이 낮아서 애인의 성공을 내일처럼 기뻐해 주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연인과 자신을 분명히 구분짓다 보니 나는 그 사람보다 못났다는 사실만 떠올리고 곱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질투도 많이 나고 애인이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연인에게 심리적 거리를 더 두게 되고요.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서 애인에게 뒤처졌을 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대학생에게는 학점, 취준생에게는 취업, 고시생에게는 시험 합격 같은 거죠. 반대로 회피형이 이겼을 때는 연인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 아픈 사람을 마주할 때. 아픈 사람을 마주할 때도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아픔에 충분한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이 없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환자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핌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구 조립을 함께 할 때. 가구 조립은 인내심과 관용, 팀워크가 필요한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구를 조립할 때 그에게 관용의 미덕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돈 문제에 놓여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에 놓인 상황에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감의 상실을 경험해요. 그러나 물질적인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소수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5번째, 심각한 갈등을 할 때. 심각한 갈등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인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울 때마다 그 상황에서 회피하는 사람들은 이후 같은 상황에서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인 간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행동에서 진정한 인격이 드러납니다.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고자 하지만 회피적 성향이 큰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불편한 상황을 피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는 의외의 방법. 여러분의 입맛은 어떤가요?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정말 달콤한 키스였어. 인생의 쓴맛을 느꼈어. 매운맛 좀 봐라. 이런 표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실제로 맛이 나는 것도 아닌데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할 때 맛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실제로 미각이 사람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대표적인 3가지 맛과 성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 게티스버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성과 친화력이 좋습니다. 또 다른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 업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자원봉사 업무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실제로 이들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윗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감각 추구 성향이 높습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매운맛을 좋아하고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전할 때 얻는 성취감이 훨씬 큽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일종의 도전으로 여기죠. 게다가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은 힘이 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고 싶은 날에는 힘자랑 대신 불닭볶음면을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세 번째,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 인스브루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쓴맛을 좋아하는 건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죠. 실제로 쓴 커피나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격적인 생각과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은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고 주목받는 걸 즐깁니다. 평소 커피에 샷을 과하게 추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만하겠네요. 평소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좋아하는 음식만으로 모든 성격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게 땡기고 피곤할 땐 단 게 땡기는 것처럼 사람의 입맛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그 사람의 숨은 인격 마주하게 되는 순간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그 사람이 숨긴 인격 마주하게 되는 순간 5가지. 첫 번째, 경쟁할 때. 두 번째, 아픈 사람을 마주할 때. 세 번째, 가구 조립을 함께 할 때. 네 번째, 돈 문제에 놓여있을 때. 5번째, 심각한 갈등을 할 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